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우리가 진짜 깊게 또 재미있게 파헤쳐 볼 기업은 바로 코스모 신소재입니다. 오늘 준비한 분석의 제목은 코스모 신소재, MLCC가 밀어주고 양극재가 끌어주고입니다. 제목에서 벌써 이 회사가 가진 두 개의 심장 딱 느껴지시죠? 복잡한 숫자들 싹 다 빼고 아주 명확하고 직관적으로 정리했으니까요. 끝까지 채널 고정해 주시고요. 자,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 영상은 투자 정보를 제공하기 위함이지 매수, 매도의 추천이 아니며 매매로 인한 손실에 대해 책임지지 않는다. 네, 오늘 우리가 짚어볼 내용들입니다. 첫 번째로 캐즘 속 빛나는 방어력부터 시작해서요. 캐시카우인 MLCC, 이형 필름, 성장 엔진인 양극재 램프업, 이어서 자금 조달과 미래 투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향후 점검 포인트와 리스크까지 이렇게 5가지 핵심 주제로 빠르게 달려보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섹션, 캐즘 속 빛나는 방어력입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요즘 2차 전지 쪽은 캐즘, 그러니까 일시적 수요 정책이라는 아주 매서운 겨울을 지나고 있죠. 주변을 보면 적자 전환한 배터리 소재 기업들이 정말 수두룩합니다. 그런데 말이죠, 코스모 신소재는 뭔가 좀 다릅니다. 화면에 보이는 이 거대한 숫자 25, 이게 뭘 의미하는지 아시나요? 바로 25분기 연속 영업이익 흑자를 뜻합니다. 와, 횟수로는 무려 6년이 훌쩍 넘는 시간이에요. 업황이 이렇게 꺾이고 흔들리는데도 단 한 번도 영업이익 적자를 안 냈다는 건 이 회사의 뼈대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단단하다는 걸 증명하는 거죠. 하지만 데이터를 볼 때는 한쪽 면만 보면 안 되겠죠. 가장 최근인 2026년 1분기 성적표를 좀 객관적으로 뜯어볼게요. 영업이익은 약 8억 7천만 원으로 어쨌든 흑자를 냈습니다. 방어한 거죠. 그런데 당기순 손실은 약 35억 원을 기록하면서 적자로 돌아섰어요. 장사 잘했다면서 왜 순손실일까 궁금하시죠? 이건 본업에서 물건을 못 팔아서가 아니고요. 뒤에서 다루겠지만 대규모 투자를 위해 돈을 끌어오다 보니 발생한 이자 비용, 그리고 환율 변동 때문에 생긴 장부상 환차손 때문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회사의 기초 체력, 즉 영업 방어력은 여전히 짱짱하게 잘 굴러가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그렇다면 대체 그 엄청난 방어력은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2026년 1분기 매출 비중을 보면 답이 딱 나옵니다. 가장 큰 파이는 71.8%를 차지하는 양극활물질, 즉 양극재고요. 그 뒤를 25.2%의 MLCC 이형 필름이 꽉 잡아주고 있습니다. 나머지 2.9%는 토너 사업이고요. 여기서 핵심은 바로 저 25.2%입니다. 전기차 시장이 둔화되면서 70%가 넘는 양극재 쪽이 흔들릴 때 바로 저 MLCC 이형 필름 부문이 어마어마한 이익을 내면서 전세 실적을 떠받친 거예요. 말 그대로 회사의 구원투수 역할을 완벽하게 해낸 겁니다. 그래서 준비한 두 번째 섹션. 바로 이 든든한 실적 구원투수이자 캐시카우인 MLCC 이형 필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코스모 신소재의 비즈니스 구조를 이해할 때 아주 기가 막힌 비유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방패와 창인데요. MLCC 이형 필름은 회사의 든든한 방패입니다. 이익률이 높고 전방 산업의 변동성도 적어서 회사 지갑에 현금을 꼬박꼬박 꽂아주죠. 반대로 양극재 부문은 날카로운 창입니다. 굉장히 공격적이고 미래 성장성이 엄청나서 앞으로 회사 덩치를 폭발적으로 키워줄 엔진인 셈이죠. 이 방패로 버티고 창으로 찌르는 완벽한 밸런스. 이게 바로 코스모 신소재를 다른 경쟁사들과 완전히 차별화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질문. MLCC 이형 필름이 대체 뭔데 그렇게 돈이 되냐? 하실 수 있어요. 아주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스마트폰이나 전기차에 꼭 들어가는 MLCC라는 좁쌀 많은 부품이 있잖아요. 이걸 만들 때 재료를 얇게 펴바르고 층층이 쌓아야 하는데 그때 밑바탕에 깔아주는 얇은 코팅 필름입니다.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요, 이 필름은 공정이 끝나면 그냥 떼어내서 버리는 소모품이라는 거예요. 계속 쓰고 버려지니까 MLCC 생산량이 늘어날수록 이 필름 수요도 무한정 뿜어져 나오는 구조인 거죠. 원래는 일본 기업들이 꽉 잡고 있던 시장인데 이거를 코스모 신소재가 국산화해서 꿀을 빨고 있는 겁니다. 게다가 지금 이 시장 분위기가 장난이 아닙니다. 예전에는 스마트폰에만 들어가는 줄 알았는데 요즘 난리난 생성형 AI 서버 그리고 자동차 한 대에 수만 개씩 들어가는 자율주행 전기차 때문에 이 필름 수요가 그야말로 폭발하고 있어요.
회사는 벌써 월 7천만 제곱미터 규모로 공장을 확 늘려놨고요. 돈이 더 되는 비싼 전장용 필름으로 체질 개선을 쫙 하고 있습니다. 양극재가 전기차 캐즘 때문에 잠시 숨을 고르는 사이 이 필름이 회사 곳간을 아주 든든하게 채워주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 든든한 방패를 봤으니 거대한 도약을 준비하는 창을 볼 차례입니다. 세 번째 섹션, 성장 엔진인 양극재 램프업입니다. 양극재 사업이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지 타임라인을 한번 따라가 볼까요? 2024년까지는 생산 능력이 한 3만 톤 수준이었어요. 그런데 2025년을 거치면서 이걸 무려 10만 톤 규모로 뻥튀기 하는 세팅을 마칩니다. 2025년이 거대한 공장을 짓고 기계들 돌려보는 준비운동 시기였다면 진짜 게임이 시작되는 건 바로 2026년 하반기입니다. 이때부터 새 라인들이 본격적인 램프업, 즉 쉴 새 없이 대량 양산에 들어가게 되거든요. 기계가 풀가동되면 어떻게 될까요? 단위당 고정비가 확 줄어들면서 마진율이 쑥쭉 올라가는 규모의 경제가 드디어 터지게 되는 겁니다. 증권가 애널리스트들은 이걸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아주 객관적인 숫자로 볼게요. 2024년에 약 5,700억 원 하던 매출이 2025년에는 전기차 캐즘 직격탄을 맞고 4,500억 원대로 뚝 떨어질 걸로 봅니다. 하지만 방금 말씀드린 그 10만 톤 규모의 마법이 시작되는 2026년부터는 다시 5,200억 원 위로 강하게 튀어오르면서 완벽한 턴어라운드를 할 거라고 입을 모르고 있죠. 2025년에 잠깐 웅크렸다가 2026년에 크게 뛰는 전형적인 상저하고의 짜릿한 반전을 기대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단순히 덩치만 키우는 건 아닙니다. 전략이 진짜 치밀하거든요. 일단 남들 다 하는 거 말고 마진율 높은 하이니켈과 만들기 까다로운 단결정 양극재에 올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진짜 중요한 포인트? 모기업인 코스모화학이랑 손잡고 양극재의 뼈대인 전구체를 직접 만드는 수직 계열화 그림을 그리고 있어요. 해외에서 사오는 거 줄이고 우리 손으로 직접 30%까지 조달하겠다. 원자재 가격이 널뛰기에도 우리 안에서 충격을 다 흡수하겠다는 아주 영리하고 단단한 전략입니다. 다음은 네 번째 섹션입니다. 자, 이렇게 크려면 당연히 돈이 필요하겠죠? 자금 조달과 미래 투자 이슈를 짚어보겠습니다. 화면에 엄청난 숫자가 하나 떴죠? 1,200억 원. 코스모 신소재가 지난 2026년 1월에 무려 1,200억 원짜리 전환사채, 그러니까 시비를 턱하니 발행했습니다. 솔직히 주주들 입장에서는 이렇게 큰 규모로 자본을 땡겨오면 이거 내 주식가치 떨어지는 거 아니야? 하고 긴장할 수밖에 없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시장에서도 이 1,200억 원을 두고 의견이 팽팽하게 갈립니다. 한쪽에서는 나중에 저거 다 주식으로 바뀌어서 시장에 쏟아지면 기존 주주들 지분이 희석되는 오버행 리스크가 너무 크다라며 우려를 표합니다. 반면 다른 쪽에서는 아니다, 지금이 어떤 때인데 글로벌 진출, 특히 유럽 공장 짓고 전구체 내재화 완성하려면 이 정도 실타는 무조건 장전해 놔야 한다라고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생존을 넘어서 퀀텀 점프를 하기 위한 뼈아픈 성장통이라는 거죠. 우리는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이 두 가지 관점을 객관적으로 다 지켜봐야겠습니다. 드디어 마지막 5번째 섹션이네요. 투자자라면 절대로 놓쳐선 안 될 향후 점검 포인트와 리스크를 표와 함께 꼼꼼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표를 한번 같이 보시죠. 이 회사가 위기에 어떻게 맞서고 있는지 한눈에 들어옵니다. 첫째, 전기차가 안 팔린다? 그럼 회사는 요즘 AI 데이터 센터 때문에 난리난 ESS, 즉 에너지 저장 장치용 양극재로 아주 발빠르게 핸들을 꺾어버립니다. 둘째, 광물 가격이 널뛰기 한다? 앞서 말씀드린 코스모 화학과의 수직 계열화로 외부 충격을 방어할 계획이고요. 셋째, 중국산 값싼 LSP 배터리가 밀고 들어온다? 불 안 나고 오래가는 고품질 하이니켈 단결정 기술이라는 확고한 초격차로 맞불을 놓겠다는 겁니다. 그냥 가만히 앉아서 위기를 맞는 게 아니라 아주 능동적으로 방어막을 치고 있는 거죠. 그럼 앞으로 우리 눈으로 직접 확인해야 할 단기적인 촉매제,
이른바 카탈리스트 3가지를 짚어드릴게요. 첫 번째는 아까 강조했던 2026 하반기 그 10만 톤짜리 양극재 라인이 진짜 계획대로 빵빵하게 돌아가는지 두 눈 부릅뜨고 확인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AI랑 자율주행이 만들어낸 MLCC 슈퍼사이클이 회사의 실제 영업이익 숫자로 확고하게 찍히는지 봐야 하고요. 마지막 세 번째는 아까 끌어온 그 막대한 자금으로 유럽 현지 공장 설립 같은 빅딜이 공식적으로 딱 발표가 되는지 확인하는 겁니다. 이 3가지가 제대로 터져준다면 그게 바로 완벽한 턴어라운드의 신호탄이 될 테니까요. MLCC 필름이라는 너무나도 든든한 방패로 이 매서운 산업의 겨울을 굳건히 버텨내고 이제 양극재라는 거대한 창을 날카롭게 다듬어 찌를 준비를 마친 코스모 신소재. 과연 이 회사는 다가오는 몇 년 동안 이 환상적인 듀얼 엔진 전략을 성공적으로 완성해내며 시장의 승자가 될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짚어본 팩트와 데이터들이 여러분의 현명한 판단에 작게나마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오늘 분석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